이 영화를 볼까? 본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달에는 평창 올림픽 기념으로 스포츠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하나씩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지금 올림픽 그래도 아주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각자 다들 열심히 경기 보고 계실 텐데 각자 이번에 올림픽에서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뭐 사건 사고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언급해보면 어떨까요? 세미님은 뭐 제일 인상 깊은 올림픽 관련 이슈가 있으신가요? 11년 동안 저는 그 올림픽이나 스포츠를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흔히 국뽕이라고 해서 금메달 하나 더 따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아무래도 좀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도 하고 흥미를 좀 북돋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응원단도 내려오고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도 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올림픽 종목이 하나 있는데 동계올림픽 컬링이에요. 컬링. 아마 영미 저도 이제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컬링 선수들이 다 김씨잖아요. 신기해요. 다 김씨예요. 감독 코치도 다 김씨래요. 진짜? 그래서 외국 기자들은 그런 질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냐고 모두. 근데 우리는 이제 김씨가 전체 인구의 한 70% 김씨잖아요. 가장 많은 인구가 한 50%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미, 김영미 선수 이름이 좀 희재하고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컬링 경기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요. 이 방송 아마 지금 듣고 있는 그 시점은 좀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오늘 벌써 경기가 좀 컬링 경기 하고 있는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뭐 4강에 진출했고 여자 컬링 메달이 굉장히 유력한 지금 상황이죠. 제이님께서는 어떤 이슈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 세미니가 마찬가지로 국뽕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저는 한일전 막 이런 것도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안 보고 별로 관심 없고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창 굿즈가 너무 사고 싶어요. 그 인형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저 선글라스요. 오륜기 선글라스. 너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글라스 같은 것도 있고 컵 막 이런 굿즈 같은 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사러 가고 싶은데 너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가기도 귀찮고 그리고 제품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맞아요. 인터넷으로 살까 했는데도 그것도 품절이죠. 너무 사기 힘들고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어렸을 때 호돌이 인형 사는 거 있는데 그 인형이 생각나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쯤 사놔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고 싶은데 좀 못 사고 있어서 약간 빨리 끝나기 전에 끝나면 아마 생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쵸. 빨리 사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몸도 안 움직이고 제품도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패럴림픽도 있잖아요. 네. 4강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그쵸. 그 있겠죠?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호랑은 못 살 것 같아요. 반다비는 있어도 근데 수호랑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수호랑, 백호 수호랑, 진짜 인기던데 그 어사모 쓴 수호랑 특히 구하기 네, 힘들대요. 너무 귀여워. 선수 그 입상한 선수들한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국가대표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본가가 강원도니까 되게 평창에 대한 게 너무 강했어요. 기억이. 저 진짜 막 그게 유치하려고 쓰던 게 오래됐으니까 저 막 초등학교 막 이럴 때부터 막 평창 맨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든지 말든지 너무 짜증나요. 하든지 말든지 막 이랬는데 막상 하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되게 좋고 그리고 원래 지역에서 그런 국가대표 나가면 막 현수막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심석희 선수 어제 지금 녹음 일자로 어제 경기했는데 심석희 선수가 춘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춘천에서 아버지가 의사셔가지고 병원도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안경점에도 여기 심석희가 안경 산더라. 기도도 했고 막 진짜 지역은 어쩔 수 없구나 지방은. 심석희 마케팅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행사 하나로 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런 올림픽의 영향을 받아서 또 2월 기획전을 하기도 했죠.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영화는 동계 스포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프로레슬링을 다룬 영화입니다.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더 레슬러라는 2008년 작품인데요.
저번에도 마더라는 작품을 다뤘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신 세미님, 이 영화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스포츠를 주제로 저희가 이번 한 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나는 영화가 없더라고요. 스포츠 하면 막상 떠오르는 영화. 보통은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영화 있었죠. 저희 뭐 지난주에 또 어떤 영화 했었나요? 폭스캐쳐. 폭스캐쳐도 그거는 프로레슬링이 아니라 아마추어 레슬링을 주제로 했는데 우연히게도 이번 주에도 그 레슬링은 레슬링인데 프로레슬링 아마 이제 프로레슬링이라고 한 번 정도는 좀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미국적인 스포츠잖아요. 그쵸. 이 스포츠에 가려진 사람들, 이 레슬러들을 좀 다룬 이 작품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작품을 저희가 마더를 했었는데 한번 요 작품을 얘기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레슬링이 한창 유행하던 때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더 레슬러란 영화도 안 봤고 그 레슬링 프로레슬링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되게 굉장히 낯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도 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세미님께서 이 영화 완벽한 스포일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더 레슬러는요 2009년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인물은 레미라는 프로 레슬러인데요. 이 프로 레슬러는 과거 왕년에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프로 레슬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20년이 지난 벌써 50의 나이를 갖다가 넘은 램은요 굉장히 가난하면서 계속해서 프로 레슬러로서의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간간히 파트타임으로 슈퍼마켓에서 일도 하고 레슬링 경기에 참여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 레슬링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심장에 이상이 와서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집니다. 대기실에서 이제 구토를 하며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요. 의사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심장이 이상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이처럼 과격한 레슬링 운동을 하게 된다면 다시는 그런 행운을 잡지 못하리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보이지만 레슬러 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약을 갖다 먹어요.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어떤 우락부락한 신체를 갖다가 전시하는 말을 하지만 뭐 건강에 나쁘겠죠. 그래서 이 램 같은 경우는 자신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인 레슬링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일일이 그 프로모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레슬링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유일하게 자신이 애착을 갖고 있는 인물이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한 명은 스트리퍼로서 일하는 캐시디라는 인물인데요. 마리사 토메이. 아마 마리사 토메이 배우가 익숙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개봉됐던 스파이더맨 홈커밍 데이에서 메리 이모의 역할로 나오셨던 캐시디라는 마리사 토메이가 연기한 이제 역할인데요. 이 스트리퍼와 가끔 이 바에 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더 인간 이상의 진지한 관계로 손님과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자신의 딸입니다. 근데 자신의 딸은 어린 시절부터 헤어져서 양육을 포기한 채 사라지거든요. 다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가지만 뭐 딸이 그렇게 큰 환대는 하진 않겠죠. 그 사이에서 좀 불협화음도 나오고 관계 복원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램은 계속해서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슈퍼마켓에서 정육점 코너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활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딸과의 관계도 복원을 하고 싶어서 복원을 이제 노력을 하지만 본인의 실수로 그것도 어떤 실수냐면은 딸과의 이제 중요한 저녁 식사 약속을 갖다가 그날 술을 음주를 강하게 하면서
그걸 놓치게 되죠. 딸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진지한 사이로 가고자 했던 캐시드라는 그 캐릭터와 여인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면서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링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심장이 무리가 감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자신과 적대적인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과거의 프로레슬러의 경기를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현장에서는요, 이 경기를 갖다가 한 10여 분간 길게 보여주죠. 직접 미키 루크가 프로레슬러로서 배우고 경기를 갖다가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램의 이제 경기를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과연 램은 자신의 심장 이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한 더 레슬러의 뭐 줄거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처음 줄거리를 듣게 됐는데 이 줄거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니까 되게 스포츠 영화를 포함해서 휴먼 드라마에서 나오는 클리셰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극적인 요소들은 다 등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가난한 거, 그리고 뭐 과거의 전성기, 뭐 노쇠한 신체, 몸,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또 새롭게 찾아오는 사랑, 막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갈등, 고민 이런 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명감독인 데런 아로노프스키이기 때문에 이런 뻔한 극적 요소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전 줄거리만 들었는데도 이 영화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영화는 그 여기서 주연을 맡은 미키 루크 분이 4개의 나무주연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포스터에도 막 미키 루크가 돌아왔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주인공의 연기를 당연히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도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되게 연기 엄청 극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미키 루크의 연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저는 얼마 전에 미키 루크가 젊은 시절에 출연했던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이안 맥그리거 같은 외모? 정말 남성미가 있으면서도 스윗해 보이는 그 얼굴?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그러고 나서 저도 더 레슬러를 처음 본 거라서 봤는데 너무 저는 생각보다 달라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인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강인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망가졌다는 생각을.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말했었잖아요. 미키 루크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다. 그랬더니 세미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보다 안 망가졌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되게 그런 뭐라고 해야지? 내재되어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연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도 원래 되게 과거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캐릭터였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탈선을 했어도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용납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이게 연기를 한 게 미키 루크라서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연기들이 느껴졌었어요. 저도 이제 제이님께서 과거에 왕년에 그 미키 루크의 사진 내지는 연기를 보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어린 시절 기억나기로는 미키 루크가 젊은 시절 굉장히 핫한 배우였어요. 근데 이 배우가 복싱, 프로복서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마 그 굉장히 뭐 재산도 탕진하고 뭐 폭력 사건에도 연루가 되고 뭐 아내의 이제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이 다사다난한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성형 수술을 갖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야매로 한 거지 야매. 그래서 얼굴이 망가졌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체중도 불어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몇 편의 좀 싸구려 영화에 좀 많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로서의 경력이 커리어가 완전히 깨진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 레슬러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정말 이 미키 루크가 그 램이 미키 루크인지 잘 모를 정도로 미키 루크의 개인적인 그 배우의 캐릭터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과 오버랩되면서 묘해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물론 이제 미키 루크를 잘 모르시거나 과거에 대한 어떤 지식 배경을 모르시면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 배우와 그다음에 가상의 인물인 그 인물이 좀 캐릭터가 중첩되면서 오는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미키 루크의 약간 자기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영화에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랑 드라마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약간 예전에는 뭐 영화 배우와 드라마 배우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또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넌 그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배우의 자기 반영성이 투영되는 건 영화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들이 드라마에 나왔을 때 그 배우 인물로 보여지지 않고 그냥 캐릭터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영화의 매력이 약간 자기 반영성이 있나? 배우들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배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 배우의 그 개인적인 삶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영화 속의 그 인물도 좀 잘 알아야 그런 뭐랄까 그런 느낌을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우들이 본인 스스로의 치욕스러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약간 그런 거 보여주기를 더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이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미키 루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분의 말씀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카메라도 뭔가 불안정한 느낌? 핸드헬드로 계속 찍히고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마치 그 사람을 쫓아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요즘에 홍상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카메라에 갑자기 카메라 줌인되고 줌아웃 되는 거 되게 영화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좀 이질적인 화면으로 느껴지니까. 근데 여기서도 자기의 상처 경기 후에 상처인가? 아무튼 그거를 보여주는데 치료하면서 그거를 치료 후에 뭐 샤워하고 이 상처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줌인 됐다가 줌아웃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카메라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이질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려고 하는 그런 홍상수의 그런 주민 같은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화면에 녹아드는 듯한 주민 주먹 이런 거라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키 루크의 자기 반영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촬영 기법을 사용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니께서 그런 지점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니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 이 인물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 인물의 화려했던 과거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흥미를 갖다 북돋는 거예요. 이 영화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촬영 중에 이 영화 초반부에 보시면 계속 이 램이라는 인물의 그 뒤를 따라가거든요. 카메라가. 그리고 중간중간 램의 등을 갖다가 보여주거든요. 그 촬영상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냐면요. 저 인물을 좀 알고 싶게도 만들고 굉장히 고독한 인물로 좀 보여줘요. 굉장히 세상과 단절돼 있고 소외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한 스타로서 대중들의 각광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팽겨친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던지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되게 언급 많이 될 때마다 다 버드맨이랑 엄청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는 더 레슬러는 되게 다큐멘터리 같다면 버드맨은 되게 그냥 연극적이라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가는 것 같네요. 그 인물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영화를 볼 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오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뒷모습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는 걸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본 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인 랜디 더 램이 중요시 생각하는 그 링이라는 공간과 링 외부의 공간을 분리해서 조금 얘기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링이라는 공간이 판타지이고 현실 그 외부는 현실로 그 램은 그걸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판타지를 쫓아가는 인물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링 위에는 또 프로레슬링이라는 종목 자체가 모든 게 짜여져 있고 통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실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 되어 있고 자기가 무슨 상황을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그 불안함을 못 견디는 인간을 표현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링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예, 그 링이라는 공간을 보면 램이 가장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은 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이 램이라는 그 인물이 어떻게 영화 속에서 비춰지냐면요. 자신의 삶이 굉장히 공공하잖아요. 심지어는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그 이동식 그 주택인가요? 트레일러. 예, 트레일러에도 이제 못 들어가서 차에서 자는 게 처음에 좀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경제 활동은 어떻게 유지하냐면 그 슈퍼마켓, 아까 제가 줄거리 이야기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곽강받던 사람이 초라하게 자신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그 뭔가요? 그 위생복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종료점 코너에서 일하는 그런 것도 비춰지거든요. 근데 그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뭘 주문을 했어요. 이게 갖다 주니까 너무 많다고 더 적게 예, 그걸 이제 덜어냈더니 너무 적다고 더 많게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극 말미 정도에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분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어떤 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해까지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보면은 이 램이라는 인물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인물이 캐시디라는 스트리퍼와 자신의 딸인데 잘 안 돼요. 그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링 안에 그 레슬러 사이의 그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이 영화 속에서 링이라는 무대는 더 현실 같고요. 그 밖에 나와 있는 현실은 더 무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랜디한테 링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현실에서 잘 사네? 라는, 그러니까 링 밖에서의 삶 속에서 되게 그래도 평범하게 행복하게 나름, 그러니까 뭐 거대한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름의 딸도 관계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사랑하는 여자가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직장 생활도 되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빙하고 이런 건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되게 즐겁게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링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도 이 결국엔 계속 잘 지내다가 갑자기 누가 자기를 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이 자기가 자해를 하면서 근데 그 자해를 하는 장면이 저는 링 위에서의 그 자기 자신이 신체에서 뭔가 해를 당하는 모습?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한테 링이 없었으면 그냥 몰라도 그냥 외면하고 살았을 텐데, 그 자기가 그 방법을 알잖아요. 이렇게 신체를 해함으로써 뭔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몸까지 해하면서까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링이 없었으면 이 사람한테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망가져버린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오히려 판타지인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판타지인 것 같은 공간이 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긴 지금 아까 열거했던 자기 자해하는 장면 있잖아요. 현실에서 그 피가 이렇게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얼굴에 일부러 묻히고 온몸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전시를 해요. 보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장면이 마치 링에서 프로 레슬러들이 자신의 상처를 갖다가 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가령 뭐 스테이플러를 막 박아요. 상대방 그 레슬러들이 그리고 이제 그 막 그 링에 여러 그 철조망이라든지 굉장히 그 평상시에는 우리가 조심조심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긁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그걸 하나하나 뽑아요. 스테이플러를 갖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 하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에 대해 상처를 주는 거는 저는 육체적인 상처가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의 어떤 상처, 소외, 다른 사람과 이렇게 떨어져 지낸다는 네,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 초미에 얘기했던 미키루크의 어떤 개인적 삶과 그 오버랩 된다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자해를 하고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 할까? 그런데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링이라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사람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랜디라는 인물이 누가 자기를 알아보니까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해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막 피를 막 이렇게 묻혔다고 하면 그게 링 위에서 하는 행위를 링 밖에서 처음으로 뭔가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자기 힘을 선언하는 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링 안과 링 밖을 완전히 구분해서 살던 랜디라는 인물이 그 링의 안과 밖을 뭔가 매개했다고 해야 되나? 뒤섞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고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링이라는 그 판타지 위에서도 그 몸이 느끼는 고통은 자기만 느끼는 건데 그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속에도 진실이 있고 그런 판타지 속에서도 현실적인 게 있고 현실 속에서도 또 판타지적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스트리퍼라는 직업을 가진 캐시디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스트리퍼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또 나이가 많은 그런 인물로 나와서 뭐 손님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던가 약간 이런 걸 제가 읽었거든요. 줄거리를 통해서. 그러면 되게 랜디랑 겹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닮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캐시디란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 영화를 아까도 스포일러 해주셨긴 했는데 그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영화에 랜디의 진정한 악당? 그러니까 반대자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뭐 기승전결로 따져가지고 나열을 하면 어려운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캐시디가 보이지 않는 악당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캐시디랑 램이랑 둘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뭐 둘이 크게 갈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갈등인가 그게? 뭔가 잘 안 되는 게 갈등인가? 근데 캐시디가 그런 이유가 손님으로서 당신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램을 계속 거부를 해요. 근데 약간 캐시디의 환경과 램의 환경이 약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캐시디한테는 스트리퍼에 있는 무대라고 해야 되나? 그 무대가 있고 램한테는 링이라는 레슬링에서 링이라는 그런 무대가 있는데 둘이 되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램은 뭔가 링 위에서의 삶이 뭔가 판타지이고 거기에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캐시디는 현실에서 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게 많고 왜냐면 자식도 있고 자기는 이 현재를 살기 위해서 자기는 무대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둘의 의견이 충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게 좀 상징적으로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약간 판타지와 그런 무대라는 판타지와 뭐 현실에 대한 뭔가 이 영화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두 인물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캐시디라는 인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리퍼라는 설정도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 레슬링 선수랑 몸을 이렇게 전시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고 약간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이님 얘기 좀 듣고 보니까 레미라는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과 적대할 만한 인물이 누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램은 누구랑 싸우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라는 무대랑 싸우고 있는데 그에 비해 그 스티퍼 역할로 나오는 캐시디라는 인물은 조력자이자 조력자이면서 좀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제이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둘 다 한 명은 프로레슬러로서 육체를 전시하는데
캐시디라는 인물은 스트리퍼로서 자신의 몸을 전시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사한데 다른 지점이 뭐냐면 램은 그 무대가 진짜라고 더 생각하는 것 같고 캐시디는 철저하게 이거는 가짜야. 나의 삶은 이 캐시디라는 인물이 9살 된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것을 꿈꾸고 있고 만약에 그 동네로 이사가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직업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고 그 선언하는 그런 대화도 나와요. 그러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캐시디라는 인물은 굉장히 철저하게 램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보면은 물론 마음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손님이고 이 공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공간을 벗어나서는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램이라는 그 남성 캐릭터가 상처를 받긴 하지만 오히려 캐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오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나?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이 더 현실적이다. 남성은 좀 이상적이다. 그런 것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두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어떤 통력? 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둘이 결국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랜디랑 그 캐시디의 관계가 진짜 엄청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진짜 보통 유사한 면이 있으면 다 유사할 것 같지만 정말 반대는 정말 반대잖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영화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파 영화, 스포츠 영화에서 나오는 사랑,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녀 관계를 그리는 것도 되게 현실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딸의 관계는 왜 나쁜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되게 딸을 방치해둔 느낌은 드는데 명확한 각오를 알려주진 않아가지고 관객이 그냥 사이 안 좋은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딱히 드러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성기가 지나갔다는 걸 그럼 보여주지 않나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뉴스 페이퍼 약간 그런 것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지나가죠. 뉴스 릴처럼 지나가요. 과거에 전성기였던 그런 시절의 그 신문가 그 다음에 그 뭐 중계 방송이죠. 그 사운드로 들려주거든요. 근데 딸과의 관계는 결과만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 속에서 램이 자신의 딸과의 관계는 램이 버리고 도망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램이 그 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캐시디의 도움을 받아서 선물도 이렇게 사가지고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까운 바닷가에 가거든요. 그 장면에서 관계가 복원될 듯한 희망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램이 고백을 하죠. 울면서 고백을 하거든요. 너가 나를 외면해도 좋은데 네가 나를 증오하는 거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때는 이미 심장 수술을 받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딸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딸도 마음을 열거든요. 그 장면에서는. 물론 그 뒤에 램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여지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장면이긴 한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너무나 그 자신의 어떤 판타지 아까 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서만 살다 보니까 현실의 관계가 다 삐그덕 거리는 것 같아요. 되게 얘기만 들어보면 엄청 무책임한 맞아요. 무책임해요. 무책임한 나쁜 아빠네요. 자기 직장에서도 그렇게 나가버리는 진짜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되게 지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이 영화가 과거를 직접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되게 잘 나갔다 이게 중요한데 그걸 별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신기한 것 같네요. 이 영화에서 그럼 플래시백도 거의 등장하지 않나요? 과거에 대한 거는 안 나오고 플래시백이 등장하긴 하는데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스탬플러 찍히는 막 그 경기 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한 경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거의 플래시백이라고 해도 거리감이 없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교차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쓰러지는 이유로 나오기도 하지만 되게
여태까지 영화에서 한 번도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어렴풋이 이 사람이 과거에 뭐 좀 트렌드를 이끌었던 레슬러라는 정도만 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 장면에서 유일하게 플래시백이 나오는데 되게 또 그것도 거리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이 영화가 정말 현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흥미롭다?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과거는 직접 보여주지 않는데 관객들은 계속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초반에 그 카메라 장면에 촬영 장면 중에 관찰자 시점으로 이 인물을 계속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저 사람이 과거 이랬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가령 뭐 사인회, 팬 사인회를 하는데 체육관을 빌려서 하거든요. 이렇게 의자에 과거의 왕년의 스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앉아 있어요. 옆에 비디오 테이프 쌓아놓고 자신의 그 브로마이드라고 해야 되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돈을 1달러나 뭐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막.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안 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카메라의 시점인지 아니면 nem의 시점인지 인물의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nem을 비롯해서 이 그 프로레슬러 과거에 화려했던 스타들이 어떻게 살았었구나를 가끔 보여줘요. 그렇게 왕년의 스타들이 쭉 앉아있다는 건 진짜 램이 현실 속에 많다는 거잖아요. 램과 같은 인물이. 예, 그렇죠. 슬프다.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이 영화 속에 과거의 그 스타였던 레슬러들 아니면 현재 활동한 프로 레슬러들도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현실에서의 nem의 가족은 이렇게 파편화돼 있고 조각조각 나서 정상 가족이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레슬러와 레슬러 사이가 유사 가족처럼 느껴져요. 서로 이렇게 그 합을 짜거든요, 경기 전에. 그런데 경기 이후에는 너 잘했어. 너 때문에 관중들이 열광해서 좋았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nem한테 주변 레슬러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오래 사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묘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 뭐 화려한 과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 있잖아.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갈등을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약간 그거에 이입해서 이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램도 어찌됐든 자기가 꿈꾸는 삶은 레슬링 링 위에서 사는 건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돈도 내야 되고 월수도 내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알바하면서 갑자기 현타 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가치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가끔씩 좀 뭐라고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랑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저는 되게 뭐라고 하지?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인생에 대한 막 고민을 내 꿈은 막 이상해 어마어마한데 현실은 진짜 말 그대로 현실은 시궁창? 약간 이 느낌이 나가지고 굳이 이 영화를 뭐 화려했던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랑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과거가 없어도 그냥 제 또래 그냥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그냥 요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처음에 볼 때는 그런 생각 많이 안 했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영화가 더욱더 재미난 영화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과거도 안 나오고 계속 현재 시점만 진행되니까 랜디가 되게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사는 남자인 거야. 현재만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폭주할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레슬링이란 종목 자체도 미래에 있을 그런 경기 한 번의 무대를 위해서 엄청 협을 짜고 연습을 하고 막 육체를 막 단련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미래의 무대를 상상하는 종목이어가지고 그런 약간 괴리감 같은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슬링이란 종목이 진짜 되게 이 영화의 주제나 이 인물의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레슬링이라는 게 사실 너무 끔찍하잖아요. 되게 신체 과학적이고. 근데 저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고통을 즐기는 진짜 완전 자본주의의 산물처럼 느껴져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인기가 없다는 게 좀 약간 기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더 자극적인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령 그 격투기 중에 요즘에는 권투가 별로 인기 없잖아요. 오히려 UFC와 맞아. 같은 그걸 뭐라고 하나? 종합 격투기? 그게 더 인기거든요. 그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한국에 소개됐을 때 정말 인기였어요.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 밥샘? 뭐 이런 캐릭터 있었는데 뭐 K1이나 여러 UFC 말고도 격투기 그 리그가 있는데 정말 인기였거든요. 왜? 권투는 다 못 쓰잖아요. 이게 손만 쓰는데 여기는 온몸을 다 쓰니까 거기서 오는 육체 그 다음에 또 아드레날린의 분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레슬링도 보면은 이게 왜 한창 인기였다가 뭐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한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창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알잖아요. 관객도 알고 레슬러도 알아요. 이게 서로 연출되고 전시된 거라는 걸. 하지만 이 영화의 이제 미덕이란 뭐냐면 이 일종의 쇼 비즈니스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그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연민. 정말 연민이죠. 좀 안타깝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공공하고 비참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느낌을 계속 던져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랜디를 중심으로 엄청 깊게 파고드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파고드는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첫 장면에서는 뒷모습으로 시작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 경기에 올라가는데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위기가 찾아와요. 아파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어쨌든 컨셉은 램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 상대방 선수도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 이러는데 끝까지 싸움을 해요 램이.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순간 그래서 그 링 가운데 뭐라고 해야 돼? 가운데가 아니라 끝에 있는 모서리에서 램이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면서 딱 그냥 암전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뭐라고 하지? 저는 영화 끝 마무리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한 부분이 이 인생에서 램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였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막 들리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암전이 찾아와요. 그런데 사운드도 없고 말 그대로 검정 그 스크린만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면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거든요. 일단은 관객은 상상할 것 같아요. 랜디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마지막 심장 마비로 자신의 운명을 달리했을까? 아니면은 랜디는 또 새로운 기회를 잡았을까?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운을 남겨주기 때문에. 제이님 말씀처럼 진짜 그때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진짜 제일 행복했던 시기, 황금기인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프로 레슬러 선수로 활동할 때 오히려 그 활동 당시에는 행복함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맞아, 많이. 맞아, 근데 맞아. 지금 막 너무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맞아. 참고 참다가 이제 하는 거니까 지금이 진짜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더 레슬러 영화를 다뤄봤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필름 필터링 시간에 이제 이 영화를 볼지 분석할지 한번 결정을 내려보실게요. 세미님은 어떤 판단 내리실까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추천했을 때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전 항상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싶은 영화를 추천하잖아요. 처음에 이 영화를 추천하고 보았을 때는 큰 감흥이 잘 남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제이님이나 이렇게 여름님이랑 얘기 나누고 보니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 특히 아까 제이님께서 뭐 캐시데이와 그 낸과의 관계나 대비나 유사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둘 다 발가벗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발가벗겨진 삶, 일종의 굉장히 소외된 삶인데 우리 삶이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게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냉혹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영화를 지금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떤 고독감이나 이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 누구나 아까 지혜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잠깐 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과 현실의 삶과의 어떤 괴리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복잡 다산한 감정들.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이 영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제이님은 어떤 판단 내려주실까요?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서사 구조도 그렇고 이 영화 자체도 그렇고 저는 그리고 이번 시간 얘기하면서 저희 첫 번째 평창 올림픽 특집으로 했던 빌리진 킹이 막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는 정말 명확하게 악당도 있고 조력자도 있고 그리고 이 스포츠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잖아요. 정말 전형적인 스포츠 영화답게.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데서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신기한 영화? 좀 흥미로운 영화일 수 있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두 분 의견 합치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다시 보고 싶다 눈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또 이 영화 음악 좋다는 평이 되게 많아서 진짜 보고 듣고 싶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랜디가 진짜 천상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진짜 완전한 퍼포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는 재미도 진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두 분의 추천에 따라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저희 구독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곧 추천 영화 특집도 준비할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